당신이 모르는 사이 끝없는 N번방입니다. 아니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인들을 대상으로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지금 우리 예인 MC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N번방, 박사방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 사건들과 유사한 점, 공통점은 이 피해자들의 일상 사진을 이런 나치 사진이나 음란물 사진과 합성해서 합성물을 만들었다라는 점은 공통점이 있지만요.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N번방과 박사방 같은 경우, 특히 박사방은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했던 범죄인 반면에 이번 이 서울대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혀 금전적인 이득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면 개인적인 원한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원한도 아니고요. 심지어 금전적 이득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범행 목적이 무엇이었을지 화면 한번 보시죠. 자, S대 N번방 사건 범행의 목적은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가해자 5명 중 주범 A씨는 40대 S대 학부 졸업생이고요. 또 다른 주범 B씨는 S대와 S대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일면식이 없었고 이후에도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우리는 한 몸이다, 합성 전문가다라며 축켜 올려주며 친밀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아니 원래부터 아는 사이도 아니고 학교 다니면서 만난 적도 없는데 네. 어떻게 이런 짓을 모의하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이 서울대판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범행 목적이 어떤 금전적 이득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긋난 성적 욕망이 같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범죄를 함께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B 씨가 SNS에 지인의 소재로 하는 이 성적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채팅방을 막 찾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A 씨가 운영하는 방에 입장을 하게 된 건데요. 그때부터 이들의 관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나머지 3명의 공범 역시나 성적인 취향이 비슷했기 때문에 결국 링크를 받고 채팅방에 입장을 해서 같이 범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합성된 결과물들 A씨가 개설한 200여 곳의 채팅방 중 20개의 방에 유포가 됐고요. 채팅방 참여자들은 사진이나 영상을 두고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또 찍어서 네. 서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추산이 불가능하지만 한 방당 최대 50명이 참여하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피해 여성이 몇십 명이 된다면서요? 네, 경찰이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이 A 씨가 제작한 영상 건수만 100여 건, 네. 유포한 음란물 개수는 1,7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들도 있었잖아요.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모두 60명이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합성한 사진을 심지어 피해자에게 직접 전송을 하고요. 그렇게 압박을 해서 성적인 대화를 요구했고 이들의 삐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실제 당사자에게 이 합성 사진을 보내서 피해자 반응을 즐겼다는 건데 짜증나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방송이라서 막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네. 제가 그 당사자였다면 그 수치심이랑 분노가 좀 막 여기까지 느껴지고 그렇죠. 제가 좀 손에 막 땀이 나는데 게다가 이 음란물이 도대체 어디까지 퍼졌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이 해당 SNS 밖으로 유출된 그런 상황은 발견되지가 않는데요. 문제는 이들의 범행이 무려 3년 전인 2021년도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이제야 발각이 된 겁니까? 그러게요.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수사기관이 좀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피해 여성들이 용기를 내서 경찰서 4곳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네. 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는 어땠을지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게 수사 결과입니다.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중지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증거가 없다고 끝내면은 경찰이라면은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서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보통 성범죄 피해자들은요. 겁이 나서 신고도 제대로 못하는데 예. 이 피해자들 정말 용기를 내서 4차례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4차례나 수사를 결국 실패를 했는데 그 이유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서라는 이유로 결국 무혐의 종결을 하게 되는 거죠. SNS의 특성상 이 피의자들을 추적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 이유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고 굉장히 커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재수사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경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게 아니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도 민간단체의 역할이 컸는데요. 어떤 민간단체가 역할을 했냐. 과거 N번방 사건을 이 세상에 알려지게 했던 그때도 역할을 했던 민간단체 추적단 불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처음에 신고를 했는데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네. 여론이 조성되고 언론에 나오니까 그때서야 수사를 했는데 수사가 미진하자 네. 민간 단체가 도움을 줬다. 네. 그러면 도대체 공권력의 수사 능력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고 나 이거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민간 단체 도움을 받아서 검거가 이루어진 건데 그럼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민간단체가 정말로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 해당 단체의 활동가 C씨는 미모의 S대 아내와 결혼한 30대 남성 역할을 자처해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장을 해가지고 SNS에 잠입을 했고요. 오. 그러면서 2년 가까이 이 주범 A씨와 일명 라포를 형성하는 이 친분을 계속해서 쌓아갔습니다. A씨가 C씨에 대해서 신뢰의 증표로 아내와의 통화 등을 요구했을 때 이 경찰, 여자 수사관이 전화를 받아서 이 C씨의 아내인 척 연기를 하긴 했는데요. 이때 뭐 경찰의 역할은 있었습니다. 이후에 A씨는 이제 2년간 계속해서 이제 C씨와의 라포가 형성이 돼서 결국에 이 C씨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고요. 이 C씨 같은 경우에는 내 아내의 속옷을 주겠다라면서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이 말을 믿기로 해서 이 A씨를 유인하고요. 결국에 A씨 검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A 씨는 약속 장소에 숨겨진 속옷을 찾으러 왔다가 붙잡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민간단체의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네. 근데 앞서 이재용 아나운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수사기관의 역할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4번의 신고에도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고요. 검거하는 데 있어서도 뭐 역할을 아예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보조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좀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언론이든 아니면 민간단체든 이 도움을 받아서야 결국 검거에 성공했다라는 점에서 수사기관도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찰은요, 이 박 씨 등이 제작 유포한 음란물을 재유포한 사람들을 더 철저히 또 수사를 해서 이들에 대해서 입건, 소환 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이게 3년 전에 경찰도 이렇게 우리 민간 단체처럼 잠입 수사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더 빨리 범인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잡게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네. 어쨌든 다음번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이 민간 단체에 신고를 해야 되는군요. 아,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을 지경입니다. 아니 이거 어떤 처벌 받게 됩니까? 이들이 행한 행위 자체가요, 이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와 같은 것을 일명 음란물이라고 불리는 거랑 합성을 했잖아요. 이때는 성폭력 처벌법 상에 이 허위 영상물 편집, 반포죄에 해당이 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설사 피해자가 이런 허위 영상물을 만드는 데까지는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해서 배포한 경우에도 역시나 동일한 형량을 적용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들이 행한 행위에 과연 합당한 법정형인지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허위 영상물을 이제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네. 공조한 사람들 중에는. 근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 편집물 같은 경우엔 단순 소지나 단순 시청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그걸 검색하셔서 소지하거나 아니면 시청만 하신 분들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검색하신 행위조차도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네. 이 가해자들 모두 신상을 공개하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뭐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요, 범인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는요, 피해자들의 이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 또한 함께 유출이 돼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명문대에서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하루빨리 이 디지털 성범죄는
모두의 문제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좀 자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요. 아직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수사기관이 조금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신상공개 관련해서 경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N번방 수준의 범죄, 신상공개 수준의 범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막 범인 검거 장면을 막 생방송으로 방송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피해자들에 대한 이 신상공개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대학을 다니는 이 피해자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같은 대학 동문 평생 만나잖아요. 네. 이 피해자들 자신의 사진을 누가 봤을까? 내 동문, 내 선배 중에 누가 이 사진을 보지 않았을까? 얼마나 평생 트라우마로 남고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릴지 네.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벌금. 처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최고형이 5년 징역에 5천만 원 벌금에 처합니다 하는 게 최고입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 되는- 미성년자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도 받을 수 있어서요. 조금 더 형량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지켜봐야 되는 거고.